오늘도 계속해서 시그널 캔들과 주포의 핸들링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하나증권은 올해 3분기 솔리드가 매출액 854억 원, 영업이익 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미국 시장이 위축됐지만 일본과 국내 매출이 현상 유지를 하는 가운데 유럽 시장 매출이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공서 매출이 화랑세를 지속하면서 실적 호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북미 지역의 경우에도 통신사 매출은 부진한 반면 신규 관공서 매출은 호조 양상을 기록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에선 방산업체인 윈텍의 매출 호조 양상이 3분기에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솔리드의 주가가 국내와 미국 주파수 경매 이벤트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2025년 국내와 미국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솔리드의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통신장비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 국내와 미국에서 수요 증가 이슈가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 강력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PER, PBR을 기록하고 있다며 현재 주가는 수급 부진에 따른 극단적인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돼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롱텀 에볼루션 LTE 주파수 재할당 일정을 감안하면 2025년 가을엔 국내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규 주파수 경매 및 중국과의 5G 어드밴스드 경쟁 이슈가 불거질 것이며 2025년 강력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입니다. 솔리드는 중계기 전문 업체로 무선 통신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5G 및 사물 인터넷 구축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물 인터넷, 즉 인터넷 오브 띵스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IP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센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바이러스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물 인터넷의 발달과 보안의 발달은 함께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양자 암호와 같은 보안 기술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 정보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에 따르면 2009년까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는 9억 개였으나 2020년에 이 수가 260억 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물이 연결되면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기존 기술로 분석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해집니다.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사물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설정은 크게 사물 신원 확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사물의 감각 부여, 컨트롤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참여하는 각각의 개체는 다른 개체로 하여금 스스로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신원이 필요합니다. 근거리에 위치한 사물의 신원을 나타내는 기술은 RFID 기술이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네트워크 상에서 개별 사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물의 IP 주소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물들은 스스로가 취합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다른 사물과 교환, 취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사물끼리의 일관된 정보 전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 프로토콜인 MQTT 프로토콜이 제시되었고 오아시스에서는 MQTT를 사물 인터넷의 표준 규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시각 등을 부여해 주변 환경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사물에 부여되는 감각은 오감에 한정되지 않고 RFID, 자이로스코프, 가이거, 계수기 등을 통한 감각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불의 경우 감압 센서와 습도 센서를 통해 사용자가 수면 중 몇 번 뒤척였는지, 얼만큼 땀을 흘렸는지 등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인 조작을 통해 사용자는 사물에게 행동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돕기도 합니다. 심장박동, 운동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삼성이나 LG 등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한 스마트 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생활 제품에 사물 인터넷을 투입하여 고부가 서비스 제품을 생산합니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공정을 분석하고 시설물을 모니터링하여 작업 효율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생산, 가공, 유통 부문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 유통 체계를 확보합니다. 여기서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과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그러한 변수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 및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도로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입니다. 테슬라가 왜 중국과 자율주행 협업을 하려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필시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테슬라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중국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하려는 이유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빅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율주행에 있어서 중국은 이미 한참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대도시들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각 분야의 최첨단 기술들에 있어서 중국에게 추월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같은 양적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용자의 경험에 관한 빅데이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CCTV, GPS 등의 사물 인터넷 정보를 사용해 재난이나 재해를 예방합니다. 대기 상태, 쓰레기 양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국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교통, 공공행정 등의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개방하여 도시 전체의 공공기물들과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서는 빈 주차 공간을 감지해 주차 정보를 공유하거나 쓰레기통의 포화 상태를 측정해 수거 트럭에 정보를 송신하는 등 사물 인터넷 개념을 활용한 도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CCTV, 방사능 감지기, 자동차 번호판 인식 장치를 연계하여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차량의 정보를 현장 경찰과 소방서 등의 기관에 전달하는 대테러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SK텔레콤 등 네트워크 통신 관련 기업들이 사물 인터넷이 본격화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네이버 같은 IT 기업 역시 자회사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클라우드 IoT 코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할 때 어떠한 기업이 실제 수혜를 입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도 이미 사물 인터넷 시대에 대비할 전략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해외 기업들을 인수인계하며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큰 범위에서 사물 인터넷의 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스타로 다시 부상하면서 관련 섹터와 기업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자율주행 그리고 통신장비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섹터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은 시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황이란 시장의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에도 유행이 있듯 주식도 시장에서 유행이 있습니다. 이 유행이 바로 시황입니다. 유행에 뒤처지면 용의 꼬리를 잡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용의 머리에 올라타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이 섹터의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하시고 옥석을 가려내어 투자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솔리드입니다.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중계기와 유선전송 장비 등 핵심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다스, 즉 분산 안테나 시스템은 건물 내부 등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장비로 5G 시대의 도래와 함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솔리드 월봉입니다. 마지노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최근에 형성된 마지노선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9월에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U자형 반등의 초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밥그릇 이번 짤이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봉상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월봉상 아주 좋은 타점이 나온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락 추세가 길면 길수록 상승할 때 힘이 좋아진다. 주봉상에서도 좋은 자리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변동해기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 후 하이캐나시 캔들이 확실하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위에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이 주식을 샀던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포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가격대의 주가가 도달을 하면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마구마구 쏟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 박스론을 돌파하면 급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이슈와 테마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통신장비 섹터도 업황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상승 과정에서 이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을 하였으나 21선 돌파에 실패를 합니다. 21선 돌파에 실패하면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했습니다. 흘러내린 주가가 반등을 하였으나 21선을 돌파한 후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등장한 영망치형 캔들은 시그널 캔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항에서 밀린다는 뜻입니다. 이후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하여 21선 위로 안착을 합니다. 이 캔들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시그널 캔들은 바닥권에서 혹은 상승 과정에서 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시그널 캔들이 등장하면 21선 안착을 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서는 21선 안착 이후에 시그널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더욱 안전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틀림없이 상승 초입이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긴 윗꼬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모두 거터 위양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들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는 것이 더욱 안정적입니다. 급등을 해버리면 조정이 나오지만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소폭으로 상승을 해야 더욱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항 라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개의 저항 라인 중 밑에 저항 라인은 무난히 돌파를 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비교적 매물대 장벽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의 저항 라인은 만만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 추세로 보아서는 머지않아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다시 나오세요.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세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사업 확장 기회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8일 한울소재과학은 21.56% 상승한 6,0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업은 광전 송장비 등 통신장비를 생산한다. 유무선 공유기와 광케이블 제조업체인 머큐리는 15.40%, 이동통신 기지국용 트랜지스터 기업 RFHIC는 5.6% 올랐다. 솔리드 4.82%, 우리로 3.70%, HFR 3.31%, KMW 2.5%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 우크라이나 재건, 글로벌 방산 투자 확대 등이 주요 투자 키워드로 거론된다. 통신은 AI 서비스, 도시 인프라, 방산 기술 등의 필수 뼈대격으로 쓰인다. 각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 통신 서비스 기업의 진출을 막아둔 사례가 많지만 통신장비 기업은 아니다. 국내 통신장비 기업이 외국 현지 통신 서비스사, 군수기업 등의 수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통신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요 통신 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통신망 복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방산 분야에선 양자암호 등 신기술을 적용한 통신장비 수요가 늘고 있다. 대선을 마친 미국이 통신 주파수 신규 할당 논의에 본격 나설 것이란 점도 호재다. AI 서비스가 늘어나면 통신망의 트래픽, 즉 데이터 송수신량 부담이 커진다. AI 모델 학습 추론 등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통신사들이 AI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는 만큼 네트워크 설비 투자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중국과의 통신 기술 경쟁도 격화할 전망이다. 국내 통신 장비사가 신규 수요를 찾거나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중국 차이나 모바일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5세대 5G 이동통신보다 빠른 5G 어드밴스드의 최초 상용화를 이루겠다고 밝히자 미국에선 T모바일이 연말께 5G A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통신 장비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6E 기술이 차세대 통신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통신장비 기업 머큐리가 국제 전시회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공동전시관을 운영하며 기존 무선랜 공유기 기능과 스마트홈 기기 제어를 통합한 와이파이 AP 일체형 메터 허브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간편하게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스마트홈 허브와 차별화된 사용성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애플 등 주요 글로벌 IT 기기 제조업체의 신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머큐리는 와이파이 6E 기술을 탑재한 공유기를 북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미국 스마트홈 관리 솔루션 기업 플럼과의 협력을 통해 최고 8.4Gbps 속도의 고성능 와이파이 6 공유기 출시를 연말에 준비 중이다. 다보링크 또한 국내 관련 솔루션을 통신사, 기업, 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며 와이파이 기반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솔루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다보링크는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15만 대 이상의 AP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다. 와이파이 6 기술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보링크를 포함한 통신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주가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RFHIC는 전기 신호를 증폭시켜 높은 출력과 효율을 자랑하는 지라칼륨 트랜지스터와 방위산업, 무선주파수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라칼륨 전력 증폭기를 생산한다. RFHIC의 지라칼륨 트랜지스터는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공급되고 있다. 특히 여러 기업 중에서도 화웨이 향 매출 비중이 컸는데 이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피해를 받으며 최근 5년 동안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매출 성장이 올해부터 다시 본격화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또한 6G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성통신의 지라칼륨 부품이 많이 상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동사는 SK실트론과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라칼륨 전력 반도체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위성통신 부품 공동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미래통신기술 개발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위성 탑재 체형 고출력 증폭 MMIC 및 이를 이용한 전력 증폭기, 우주인증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은 향후 저궤도 소형, 중형 탑재체에 적용될 예정이며 정지궤도 통신용 탑재체에도 활용되어 향후 우주항공 시대에 동사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기도 한다. RF머티리얼즈는 RFHIC 자회사로 통신용 RF 패키지를 생산하고 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세계 각국이 6G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의 산업이 발전하면서 통신은 속도와 용량 모두가 더 크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에서 예산을 4,400억가량 투입할 계획이고 삼성전자도 관련 조직을 설립하였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모두 6G 상용화에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미국은 6G 시장 선점을 위한 넥스트지 얼라이언스를 발족했고 유럽은 총 995억 유로를 투자하는 연구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을 시행하였다. 중국은 6G R&D 범정부 전담 기구를 발족했으며 일본은 NTT 도코모, KDDI 등 6G 팩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2024년은 6G 상용화 준비의 원년이 될 것이고 AI가 발전할수록 6G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서진 시스템은 통신장비 케이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통신시설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이나 케이스 또한 중계기 등을 제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를 개발하면서 매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이로 인해 다른 통신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주가를 잘 방어하고 있는 종목이다. 또한 서진 시스템은 국내 법인 6개사와 해외 법인 13개사를 포함 총 19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메탈 플랫폼 전문 공급업체이다. ESS 장비 사업, 통신 장비 사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모듈 부품, 배터리 팩, 모터 케이스, 인버터 부품 등 2차 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반도체 식각, 증착 장비, 웨이퍼 이송 장비 등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위상도 가지고 있다.
올해 ESS 부문에서만 7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에이스테크는 기지국 안테나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며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계기,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 안테나 등 무선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에이스테크는 방산용 안테나 부문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어 방산 관련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오이솔루션은 광통신망을 연결하는 광케이블과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전송장비 사이에서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빛의 신호는 전기 신호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데이터를 주고받는 광트랜시버를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인공지능, 5G 고도화,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등으로 인해 광네트워크 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이솔루션의 주력 제품인 200GBps급 광트랜시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트랜시버는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데이터 센터, 통신망 등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필수적인 부품이다. SK증권은 오이솔루션이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 산업의 발전과 함께 광네트워크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신 장비주들은 너무 많아 다 일일이 소개하기가 벅차네요. 나머지 기업들은 각자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다보링크입니다. 여러 차트를 다 살펴보기 위해 요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망치형 시그널 캔들과는 좀 다른 의미의 시그널 캔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밑에서 감아올린 캔들입니다. 낙주매매 귀신들은 바로 다음에 양봉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과감히 이 음봉의 종가에 들어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본 다보링크에서 등장을 했던 시그널 캔들과 똑같은 의미의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누군가 밑에서 감아올린 캔들입니다. 이와 똑같은 의미의 캔들이 앞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 캔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큰오빠 캔들과 같은 의미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 큰오빠 캔들도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등장한 큰 오빠 캔들입니다. 아래 꼬리로 말아올리는 캔들이나 하락 추세 끝에서 큰 오빠 캔들이 등장하면 과감하게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머큐리입니다. 과대 낙폭부터 차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반등에 성공하지만 21선 안착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그널 캔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시그널 캔들이냐, 저항에서 밀리는 캔들이냐 구분하기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주포놈이 이 시그널 캔들에서 매도 물량 테스트를 하고 나서 바로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한 번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기간 조정을 길게 주지 않고 짧게 준 후에 바로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캔들이 아주 좋은 타점이 됩니다. 어제 등장한 캔들입니다. 이 역시 시그널 캔들입니다. 제가 오늘 발생한 장대 양봉을 빼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1:1 코칭을 하고 있는 분에게 통신 장비주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이 종목을 잡아서 크게 먹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왜 많은 통신 장비들 중에서 이 종목을 고르셨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앞에서 시그널 캔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고 주포놈이 간을 보고 있으며 급등시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비어있는 것도 확인하고 먹을 자리가 나온 것 같아 타점을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훌륭하십니다라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단주로 연습을 하고 계시지만 본인 스스로도 차트 보는 눈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다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부의 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샤페론에서 크게 수익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비만 치료제 섹터는 제가 유심히 살펴보라고 권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반등 타이밍을 노렸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관심 종목을 추적 관찰해 가면 스스로 타점을 잡아내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 밀착해서 공부하신 지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취월장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부한 만큼 딱 그만큼만 이 시장에서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절대 요행은 없습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영상으로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시황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시황에 대해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시장을 관찰하며 차트상 타점이 나왔을 때 먹이감을 포착한 한 마리 매가 되어 날쌔게 낚아채 보시길 바랍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면 부담이 없고 감각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큰 시드로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지고 실패했을 때 물려버리게 됩니다. 실력을 키울 때까지 꾸준히 단주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승률을 높여가며 충분히 수련이 된 뒤에 조금씩 시드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버프로입니다. 방산 및 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고정밀 광섬유 관성 센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광섬유 관성 센서는 항공기, 우주선, 차량, 선박, 로봇, 드론 등 균형이 필요한 모든 물체의 필수 장치로 사용되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항공우주 관련주 내지 드론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주항공, 드론, 통신장비, 양자암호, 정보보안 등은 모두 서로 연관이 있는 섹터입니다. 거기에 더해 데이터 센터 관련주도
넓은 범위에서 트럼프 내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되어 시장에서 부각되어지는 섹터라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종목이 지금 시황에 딱 맞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널 캔들들이 아닙니다. 단기 고점에서 저항에 밀린다는 의미의 캔들들입니다. 이 캔들들이 시그널 캔들입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저점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해주며 등장한 영망치형 캔들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그널 캔들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포놈이 알아서 주가를 부양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시그널 캔들은 주포놈이 본격적인 핸들링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시그널 캔들에서 타점을 잡고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너의 의도를 읽었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상승 과정에서도 시그널 캔들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겉터 위양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며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되었기에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또 노리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간 자리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주포의 핸들링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유용한 지표가 시그널 캔들입니다. 시그널 캔들에서 타점을 잡았는데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포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그널 캔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나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